주간 팀 타율이 제일 높은 팀은 하나고요. 주간 팀 평균 자책점 제일 높은 팀은 KT입니다. 이제 LG와 삼성 이야기를 좀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LG는 주중 롯데와 시리즈 1차전을 승리하고 시즌 최다인 8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LG 선발진이 지난주에도 제 역할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고민이 베테랑 선수들인 임창규 선수와 홍창기 선수의 부진이 눈에 띕니다. 임창규 선수가 어제 18일이죠. 18일 예. 대구 삼성전 선발 등판에서 4회 전병우 선수 상대로 피홈런을 홈런을 내줬고 4.1이닝 9피안타 1피 홈런 6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홍창기 선수도 여러 차례 부진 끝에 타순까지 바꿔봤지만 끝내 반등에는 아직 좀 효과를 못 받고 19일 경기에서는 아예 라인업에서 빠졌고 연경엽 감독이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는 것보다는 홍창기 선수한테 좀 재정비 시간을 줘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임창규 선수가 아직 좀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좀 뭘로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임창규는 중요한 코어고 사실 그렇잖아요. 지난 3년간 임창규 선수가 굉장히 잘 던졌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강약 조절. 그 강약 조절이 그 속도 혁명 중간에서 임창규 선수 진짜 묵묵히 강약 조절로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솔직히. 그래서 피네스 피처라고. 그렇죠. 살았는데 글쎄 연경엽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임창규 선수 스타일을 바꾸는 건 그렇잖아요. 속도로 갑자기 내서.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강약 조절의 극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브를 던지면 임창규 선수가 자신 있게 느리게 던지면 엄청 느리게 던질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강약 조절을 극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커브는 혹은 더 느리게 타자들이 인식하는 속도보다 더 느리거나 아니면 높이 조절을 해서 탈출하는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딱 지난 3년간 기록을 보니까 반등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창규 선수는 굉장히 반등 요소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직전 경기 빼놓고는 다 5이닝 던졌어요.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 경기 가지고 임창규 선수의 올 시즌을 평가하는 건 좀 아직은 이러고 충분히 반등 요소가 있는 선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맞고 있더라고요. 피안타율이 엄청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포심의 피안타율이 좀 높아졌고, 그리고 임창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피칭 레파토리를 보면 빠른 공 커브 체인지업이란 말이죠. 슬라이더로 뭐 던지긴 던지지만 커브하고 체인지업이 훨씬 더 사실 구종 가치로 보면 좋거든요. 그런데 빠른 공이 일단 많이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창규는 그러니까 스피드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뭐 0. 몇 킬로인데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임창규가 그 피칭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볼이 느린데도 불구하고 빠른 공을 어떤 그 변하고 던지는 그 타이밍 반대로 이렇게 타자가 어떤 그 약간 애매한 부분에 있을 때 그 빠른 걸 딱딱 쓰는데 그게 이제 맞아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변하고 던지는데 변하고도 맞고 그다음에 체인지업 같은 거 사실 비슷하거든요. 근데 포심하고 커브의 피안타율이 작년보다 엄청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구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제구가 굉장히 좋은 투수고 변화구를 잘 던지는 투수가 피안타율이 갑자기 높아졌다. 그러면 결국에는 공이 몰린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맞는 지금 상황이 지금 펼쳐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LG 그 현장에서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임창규 선수의 그 직구 평소에 원래는 뭐 높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평균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약간 좀 떨어졌다고 봤고 그러다 보니까 체인지업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창규 선수가 가장 자신 있게 잘 던질 수 있는 구종이 체인지업인데 지금 체인지업이 안 통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직구의 평균 구속을 좀 더 올려야 되는 게 임창규 선수의 남은 숙제인 것 같고 작년 뭐 전반기 끝날 무렵에도 좀 부침이 있었는데 선수한테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찾아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삼성전 같은 경우도 3이닝까지는 무실점 되게 좋았거든요. 한 이닝에 완전히 좀 난타를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또 임창규 선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임창규 선수가 뭐 1, 2년 차도 아니고 그럼요.
지금 최근 3년간 보면 성적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란 말이죠. 근데 이 선수가 무슨 기술적으로 굉장히 뭔가 다운이 돼 있다 이렇게 보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 프런트라든가 코칭 스태프 감독이 해야 될 일들은 결국 임창규 선수가 올라올 때까지 네. 뭔가 좀 믿음을 주고 기회를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임창규 선수는 또 워낙 똑똑한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맞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마 분석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는 좋아질 부분들이 훨씬 더 많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예. 임창규 선수가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렇죠. 사고를 갖고 있고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뭐 슬럼프가 오면 아 이제 왔네. 아 또다시 어떤 시련을 주려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되게 좋은 그럼요. 자세인 좋은 것 쉽지 같아요. 않은 마인드죠. 멘탈. 한번 해보자. 예, 네.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선수라서 아마 지금 차라리 시즌 초반에 요 부분이 임창규 선수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홍창기 선수가 지금 17경기에 타율이 1할 4푼 8리, 안타가 8개고요. 볼넷이 15개인데 이 홍창기의 이름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성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네. 아 근데 네. 그래도 출루율은 3할 3할 6푼 1리를 6푼이지. 하고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볼넷은 나름대로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홍창기는 이렇게 타격 스타일이, 그러니까 좋은 선구안을 사실 바탕으로 약간 이제 몰리는 공들을 이제 컨택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격감이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상대 투수들이 보더라인에 던져야 되잖아요. 네. 홍창기가 나오면 원래. 왜냐하면 워낙 좋은 선관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몰리더라고 맞는 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홍창기가 최근에 너무 못 치다 보니까 보더라인 피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죠 그냥.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홍창기는 기본적으로 공을 굉장히 오래 보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정면 승부를 걸어오니까 배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컨디션이 좋을 때야 그런 공들이 탁 쳐서 안타가 되지만 컨디션이 나쁠 때는 그런 공들이 들어왔을 때 다 밀리든가 파울이 되든가 다 잡히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예. 네. 이것도 또 이제 현장 이야기를 좀 전하면 좀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올 시즌을 마치면 FA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오면 쫓기게 마련인 것 같다라고 했고, 잘 맞았을 때는 이제 볼도 오래 보고 좀 이렇게 공도 치면 레프트 방향 쪽으로 가는데 그걸 지금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홍창기 선수만의 장점을 잃어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정신적인 부분 또 기술적인 부분 다 좀 안 좋은 상황이고, 현장에서는 계속 이제 뭐 코칭 스태프랑 홍창기 선수랑 대화를 통해서 뭐 영상을 보고 분석을 하면서 어떤 하나씩 좀 잡아 나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임창규 선수나 홍창기 선수는 마찬가지의 지금 방법인 것 같은데 뭐 코치들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올라올 거예요 분명히.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놨던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맞아요.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제 언제 있느냐 문제인 거죠. 예, 근데 특히 뭐 홍창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선관을 바탕으로 이제 치는데 또 하나 이제 투수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홍창기가 장타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홈런이 없으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산 홈런 17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가도 뭐 안타 정도만 맞지 홈런을 맞지 않다 보니까 그냥 때려 박는 거죠.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배트는 내야 되고, 그러니까 배트는 내는데 중심이 안 맞고, 그러니까 공은 어느 정도는 지금 보고 있는데 워낙 사실 컨디션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면서 다운이 되는데, 저는 그냥 홍창기는 워낙 사실 좋은 선관을 갖고 있어서 그냥 뭔가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저는 계속 이렇게 올라올 그런 그래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삼성은 마운드 난조에 빠졌던 한화를 공략해내면서 원정 3연전을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LG와의 첫 경기까지 잡아내면서 7연승에도 성공했는데요. 팀 타선을 보면 장타력 대신에 타석에서 최대한 많은 볼넷을 얻어내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고, 선발진은 뭐 완전치는 않은 가운데 불펜이 정말 큰 힘을 내면서 1위까지 올라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삼성에서 가장 이제 타석에서 지난주 한 명을 딱 뽑으라면 너무 많지만 전병우 선수예요. 네. 네. 전병우 선수가 이제 김영우 선수가 이제 햄스트링 때문에 네. 아마 4주에서 한 6주 정도
뭐 엔트리 이제 들어올 때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병호 선수가 지금 삼성으로 이적한 지가 이제 3년째인가 아마 그럴 네, 거예요. 맞아요. 2차 드래프트. 네. 그러니까 키움에 있을 때도 100경기 이상 뛴 게 한 3시즌 정도 됩니다. 음. 그러면 거의 주전으로 뛰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지표를 보면 다 2할 때 초반이었어요. 네. 2할 1푼 뭐 잘 쳐봤자 한 2할 3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적이 된 거잖아요. 본의 아니게 이제 2차 드래프트니까 이적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92년생입니다. 나이가 네. 적지 않아요. 34살. 네, 그러면 앞으로 전병호 선수가 타격이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단기간에 사실 선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병호 선수의 그 새로운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저는 통하는 어떤 그 시기라고 보고, 그런데다 지금 12경기 뛰었거든요. 저는 전병호 선수의 지금 활약이 굉장히 좋지만 네.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네. 이야기를 좀. 이제 지금 남기고 싶네요. 추세는 네, 당연히 네. 박진만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영웅이 돌아와도 지금 추세면 전병호가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죠. 근데 이제 한 삼성에 와서 뭐 100경기를 뛰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2024년에 와서 100경기를 뛰본 적이 없는데, 글쎄요, 이게 잘 되는 팀들은 누군가 빠졌을 때 누군가 보완해 주느냐 문제잖아요. 적시적소에 전병호 선수가 적지 않은 경험치를 지금 살려서 지금 공격에서도 지금 기여를 해주고 있잖아요. 수비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수비는 전병호 좋습니다. 네. 송구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빠른 타구도 처리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공격 기여도는 박진만 감독도 보너스로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정도로 해주면.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선순환이 되고 있지 않나? 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년 백업의 반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 우린 정말 더 재밌죠. 너무 좋죠. 야구를 보는 그렇죠. 재미가 네. 더 있죠. 네. 네. 제가 바로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이 7연승 기간 동안에 선발 평균 자책점이 3.99였다면 불펜이 2.41이었습니다. 지금 이 삼성의 높은 불펜 의존도에 대한 정민철 위원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원태인 선수는 네. 빌드업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어제 두 경기 당연히 네. 생각을 하고, 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지난주 화요일이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도 원태인 최원태 선수도 4.2이닝, 양창섭 선수 1.2이닝, 후라도 선수 빼놓고는 뭐 금요일 취소됐지만 오러클린 3.1이닝. 이건 어느 팀이든 중간 투수 과부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다행스러운 점은 아직 경기가 뭐 20경기 미만이고 지금 이런 불펜 투입이 글쎄 누적되면 안 되겠지만 요게 이제 일시적이라면 사실 큰 데미지는 없습니다. 네. 뭐 지금 시기에는 큰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 걱정했던 불펜마저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선발과 구원이 동시에 무너졌을 때 정말 그게 감독이 답이 없죠. 진짜 답이 없는 네. 거예요. 할 게 없거든요. 사실. 답이 없어요. 뭐 이게 아예 경기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삼성의 어떤 그 불펜진을 보면 어떤 한두 선수에게 지금 집중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기록을 보더라도 거의 7명, 8명이에요. 골고루. 네. 네. 7명, 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박진만 감독이 딱 생각을 먹고 오늘은 4명 누구, 오늘은 그 다음 날은 4명 누구 이렇게 써도 전혀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선발이 못 던졌을 때 구원이 좀 잘 던져서 팀이 좀 지탱이 되고 선발이 잘 던질 때는 또 6회 7회 가면서 최소한의 어떤 그 구원적으로 공을 넘기면서 약점인 구원을 좀 이렇게 만회하는 어떤 사실 그런 게 사실 어떤 긍정적인 그 마운드 운영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삼성이 선발이 안 좋은데 구원 한두 명이 아니라 8명, 9명이 지금 거의 뭐 2점대, 0점대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을 불펜의 과부하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시즌 초반에는 구원 투수 선발도 다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즌 중반 넘어가면서 어떻게 이제 체력 관리를 해주냐 지금 문제지. 지금은 의존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네네. 같아요. 어제 LG전에 선발로 나온 원태인 선수가 4.2이닝 5피안타 2탈3진 4실점 4자책으로 패전을 떠안았는데 어제 경기 후에 좀 난리가 났습니다.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SSG 경기 앞두고 구단에서 아니면 또 원태인 선수가 직접 뭔가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오늘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두 위원님들도 영상으로 다 보셨잖아요. 맞죠. 네, 일단 좀 장성호 위원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은? 저는 그냥 그런 상황적인 걸 다 떠나서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제 원태인 선수가 계속 실점이 많았던 시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원태인 정도 급이면 사실상 마운드에서 포커페이스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투수들 보면 잘 던질 때나 특히 유현진 선수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마운드에서 표정 변화 없고 그리고 오승환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정말 대기록을 만들어냈던 그리고 뭐 슈퍼스타 투수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포커페이스가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걸 떠나서 원태인 선수가 실점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감정이 너무 앞선 게 아니냐.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강민호 선수가 했던 이야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글쎄 뭐 내일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SNS에 올린 네. 글이요. 네. 그것도 잘 모르겠고 유적 선수한테 진짜 그렇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는 원태인 선수가 그냥 이 논란을 딱 종지부를 찍으려면 나와서 그냥 깔끔하게 내 경기 앞두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뭐 홍보팀을 통해서 발표를 하든지 뭔가 딱 매조지를 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지금 삼성이 팀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러니까요. 7연승인데. 휘둘릴 필요가 없으니까 네, 네.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태인 네. 선수는 이제 그 수준의 투수입니다. 네. 아까 장성현 의원이 거론해 그 주신 정도의 이제 그럼요. 이미지를 갖고 그럼요. 있는 그리고 선수죠.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한 투수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 관심도는 여타 선수보다 높은 건 부인할 수 없어요. 본인도 아마 그걸 알 거고. 근데 이게 맞다 틀리다를 저희들이 영상만 보고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여하튼 클래스가 높은 선수일수록 오얏나무 밑에서 가끈을 매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글쎄요 그 에이스들의 척도, 예, 척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태인 선수의 이 장면을 보고 원태인 선수가 각성을 해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태인 선수는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의 투수이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는 어떤 행동 불편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원태인 그리고 선수는. 뭐 네.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 이제 강민호 선수가 사실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태인 선수가 뭐 예의 바른 선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순원 코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저는 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삼루 베이스 코치에 있는 베이스 코치는 굉장히 요란해야 돼요. 요란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루 플레이라는 게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늘 굉장히 동작을 크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뛰면서 보기 때문에 삼루 코치들은 늘 동작이 커야 되고 목소리가 커야 돼요. 선수한테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정수성 코치의 그 영상을 저도 사실 봤는데 정수성 코치가 이상하게 행동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마운드에 있는 원태인 선수에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에게도 이상한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팀 선수가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크게 제스처를 취하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그걸 갖고 만약에 그 강민호, 그러니까 원태인이 그것 때문에 흔들렸다? 저는 사실 그거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투수 출신이고 네. 2000이닝을 넘게 던져본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영상 시대고 그렇잖아요. 네. 영상 시대고 뭐 라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90년대에는 가을 야구 이외에는 공중파 혹은 TV 중계가 많이 없었을 네. 시기에는 저도 그랬고 저도 원태인 선수 같은 오해를 넘어서는 마운드 위에서 태도를 보였고 그다음에 그걸 반성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그 경험치가 쌓이면서 이제 영상 시대로 돌아오면서 더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원태인 선수는 아마 뭐 본인이 잘못했건 안 했건 이런 관심도를 딱 느끼는 것 자체가 원태인 선수도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네. 예, 그만큼 영상 시대에서 플레이하는 이 선수들의 운신의 폭은 당연히 좁고 네. 정말 처신해야 될 그러니까 뭐 입모양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물론 스포츠의 인자 중에 하나예요. 사실 감정 컨트롤 못하는 것도 날씨 인자처럼 비슷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인자 중에 하나지만 그걸 또 억제하는 게 수준급 선수들의 책무가 아닌가,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제가 LG랑 삼성 쪽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LG에서는 어제 아마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경기 끝나고 선수단 인사하면서 박계민 선수랑 원태인 선수랑 만나서 또 대화하는 장면 여러분은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지도 궁금했는데 어디에서는 뭐 박계민 선수가 원태인 선수를 불렀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원태인 선수가 박계민 선수한테 먼저 다가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박계민 선수한테 이거 직접 들은 내용은 아니어서 근데 이제 스태프들 얘기를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LG에서는 원태인 선수와
원태인 선수가 이제 유지혁 선수에게 왜 홈에 안 던지냐라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박혜민 선수한테 원태인 선수 이제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정수성 코치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 연경혁 감독이 정수성 코치에게 리드를 좀 많이 하게 주문을 해요. 선수 뒤에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좀 움직이라고 이렇게 주문을,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 감독의 주문도 있고 정수성 코치도 또 그 역할을 아까 장성호 위원처럼 제대로 한 거죠. 그런데 아마 LG 쪽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일부 스태프들 얘기입니다. 유지혁 선수에게 뭐라고 했다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상대 코치를 거론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삼성 쪽은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이종열 단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종열 단장이 외국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상에서 복귀 후 두 번째 경기였고 경기하다가 사회에 이제 사실점을 하면서 좀 힘들어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게 뭐가 됐든 LG 선수가 홈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원태인 선수가 유지혁 선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누가 봐도 왜 홈에 안 던지냐라고 말한 것처럼 보였는데 유지혁 선수가 선배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아차 싶었을 것 같고 이게 좀 하소연했던 게 논란이 된 것 같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강민호 선수의 댓글에 대해서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수들이 아직은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강민호 입장에서는 후배가 욕먹는 게 싫어서 후배를 보호하려고 나선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끝냈으면 됐는데 그게 이제 상대 코치를 거론하면서 제 전화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종열 단장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삼성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강민호 선수가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정수성 코치가 뭔가 꼭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태인이 사실 실점이 많아가지고 약간 화가 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근데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봤어요. 정수성 코치가 이렇게 막 근데 삼루 베이스 코치는 주자 3루에 오게 되면 어떤 주자입니까? 득점이 바로 앞에 있는 주자예요. 그러면 그 삼루 코치가 특히 영경혁 감독은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정수성 코치한테 선수한테 계속 이야기를 주입하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삼루에서 워낙 다양한 사실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나올 땐 이렇게 해라, 컨택 나오면 이렇게 해라, 뭐 어느 쪽으로 가면 바로 들어가라, 아니면 들어가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바짝 붙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야구장에 관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이 있어도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면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과연 그런 것들 때문에 원태인이 그걸 욕설을 담긴 그걸 했다? 저는 그거는 글쎄 모르겠는데 저는 상대팀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오히려 그냥 진짜로 그 안에서 뭔가 해결을 했어야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도 그 영상에 아무런 정수성 코치가 아무런 그 이상한 행동도 안 했는데 괜히 삼루 코치가 무슨 이제 액션이 크고 뭐 목소리가 커서 그렇게 따지면 삼성의 이종호 코치도 그럼요. 그러면 안 되죠. 제초가 큰 편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루 베이스 코치는 그런 자리예요. 그냥 본분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갈무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쨌든 이게 뭐 이렇게 큰 일이 사실 그 입모양 하나와 제스처 하나로 이렇게 관심받는 수준의 선수가 원태인 선수인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프로야구 대한민국 스포츠 중에 프로야구 인기도는 뭐 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안 매는 게 제일이에요. 제일이고 제가 아는 원태인은 저 원태인 선수와 뭐 국제대회도 꽤 많이 경험을 같이 코칭 스텝으로 해봤고 제가 아는 원태인 선수는 뭐 태도, 워크의식 그다음에 뭐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매너 좋고. 그럼요. 굉장히 좋아요.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소지를 없애는 게 지금은 급선무고. 그다음에 뭐 이게 맞다 틀리다는 저희들이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뭐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태인 선수는 어쨌든 요 관심도로 더 많은 뭐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간단하게 딱 얘기하면 LG는 사실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럼요. 거기다가 LG를 갖다 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렇죠. 만약에 뭔가 할 얘기가 있으면 딱 명확하게 만약에 일단 뭐 욕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사과한다. 그냥 깔끔하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오히려 시간을 좀 끌면서 일을 키운 느낌이 있어요.